하이썸입니다. 세계 2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국가 소프트 파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산업군들 중에는 반도체, 조선, OLED 디스플레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최근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선진국들인 미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 세계 2위 자리에 올라 글로벌 기준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K-뷰티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뷰티 산업 전문 매체 글로벌 코스메틱스 뉴스는 한국이 미국 뷰티 시장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2위 화장품 수출국 위치에 등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 브랜드들은 아시아 전역과 중동, 북미 등 다양한 대륙에서 강세라는 기사는 이는 한국 문화의 확산이 주요 요인이지만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 혁신성과 우수한 품질 및 패키징 디자인 그리고 피부과학 기술력도 그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은 확실한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니 상황이 이쯤 되면 글로벌 머니가 K-뷰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한 순서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뷰티 매체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매체 블룸버그도 한국이 미국에서 프랑스를 제쳤다면서 K-뷰티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K-뷰티의 전 세계 장악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K-뷰티 산업에서 등장한 억만장자의 탄생입니다. 요즘은 부자들을 칭할 때 밀리어네어라는 표현은 좀 약하고 빌리어네어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도 빌리어네어의 위치에 등극한 억만장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흐름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당연히 제조업 기반에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IT 업계에서 많은 억만장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후 2010년대부터는 게임, 콘텐츠, 패션, 유통, 바이오 등 억만장자들이 배출되는 분야가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이제는 AI와 플랫폼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억만장자 배출 산업에 K-뷰티도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최연소 억만장자를 배출하게 된 것인데요. 이 소식에 주목한 곳은 유럽 최대의 경제지이자 글로벌 시장 전문 매체인 스페인의 익스펜시온이었습니다. 기사는 뷰티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젊은 한국인 오너 김병훈 APR 대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전했는데요. 기사는 15초짜리 영상 하나로 김병훈은 억만장자가 되었다면서 이 한국 기업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 APR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개하면서 한국 뷰티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이 기업의 주가가 올해 200% 급등하여 시가총액 4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장 뷰티 기업이 되었다는 기사는 김병훈 대표의 지분은 31%이기에 이는 약 13억 달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브랜드 확장이 핵심이었다면서 카일리 제너, 헤일리 비버, 클로이 카다시안과 같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APR의 제품을 홍보했는데 심지어 때로는 그들이 무료로 홍보를 해주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제품을 써보니 너무 좋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현재 APR의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기업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도 이 기업 성공의 또 다른 핵심이었다면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이 기업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인하여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김병훈 대표는 생산량 증대와 새로운 해외 시장 다각화로 대응하고 있다고 기사는 이야기했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는 우리 K-뷰티 산업에 큰 우려로 떠오르고 있긴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 뷰티 산업의 기세는 마치 중국 독재자 같은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트럼프도 쉽게 막아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세계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행사에서도 K-뷰티 제품은 핵심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뷰티 기업들의 매출 하향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K-뷰티는 혼자서 독주를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프랑스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 중 하나인 BFM도 지금 K-뷰티가 프랑스의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마저 떨게 만들고 있다고 기획 기사를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기사는 K-뷰티는 한때 매니아들만 사용하던 제품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다면서 로레알 그룹의 임원 입에서도 이런 한탄이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화장품의 실험 정신과 제품 회전 속도 및 파급력 등은 유럽 브랜드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기사는 불과 2, 3년 사이에 뷰티 산업 최강국 프랑스의 본진에서조차 K-뷰티의 존재감은 약국과 백화점에서 확실해졌다면서 이제 유럽 유통사들은 자발적으로 K-뷰티 제품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로레알의 경쟁자는 더 이상 프랑스 내부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피부 미용과는 왠지 모르게 약간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인도의 남성들마저도 K-뷰티 제품을 바르기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K-뷰티 브랜드의 마스크팩은 전 세계에서 12초마다 하나씩 팔리고 있고 또 어떤 클렌징 제품은 37초마다 하나씩 팔린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은 확실히 믿고 쓸 수 있는 한국산이라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K-뷰티 제품들은 어떻게 글로벌 뷰티 산업의 하향 트렌드마저 거스르며 이렇게 미친 듯이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한 외신에서는 지금 현 시점 한국은 대중문화 콘텐츠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급기야 자신들의 얼굴까지 팔고 있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얼굴 천재는 차은우 배우죠. 최근 그는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고정관념까지 박살내버렸는데요. 그가 군 입대 직전 짧은 머리를 공개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것은 전 세계 매체들이 모두 다룰 정도의 이슈였습니다. 그 정도로 차은우 배우는 잘생긴 남자의 글로벌 기준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바로 이런 한국인 스타들의 미모를 두고 스페인의 의료 및 헬스 산업 트렌드와 IT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자타카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얼굴을 수출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 미용 산업은 어떻게 한국의 미의 기준을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특집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기사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미적 완벽함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면서 그런 가장 인기 있는 행선지는 파리나 베버리힐스가 아니라 한국의 서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용 산업의 경제 지표까지 변화시키며 뷰티 관광의 중심지로 떠올랐다는 기사는 2024년 한국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는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사는 2024년 기준 24억 달러 규모였던 한국의 뷰티 산업은 2030년까지 63억 달러로 폭발적 성장을 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K-뷰티 붐은 우연이 아니라는 기사는 다른 국가의 화장품에서는 본 적도 없는 독특한 성분들은 물론 한류와 한국의 피부과학에 힘입은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인식으로 인해 이제 전 세계는 한국적인 아름다움, 즉 한국의 얼굴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K-뷰티 제품에 미친 듯이 열광하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 레딧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트럼프를 욕하면서 관세 없이 K-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서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나누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하여 미국의 비즈니스 매체 패스트 컴퍼니는 트럼프의 관세조차 K 스킨케어 루틴을 망치지 못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자동차나 전자제품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관세가 자신들의 K 스킨케어에 끼칠 영향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혁신적 뷰티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하거나 K-뷰티 제품 사재기를 하는 현상도 당연하다는 기사는 그럼에도 아직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 뷰티 브랜드들은 이미 미국 브랜드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저렴할 것이란 이 기사는 K-뷰티 제품은 고품질의 효과적인 성분을 매우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관세에도 매우 잘 견뎌낼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진다고 한들 미국의 소비자들은 한국의 K-뷰티 제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우연이 아닌 이유는 한국은 아름다움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기사는 실제로 한국은 미용에 가장 많은 비용을 쓰는 나라이고 한국에서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수많은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혁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들의 정교함은 미국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 한국만큼의 뷰티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미의 기준에 집착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부분엔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뷰티 산업을 탄생시키기도 한 것인데요. 이에 더해 이 기사는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뷰티 브랜드들은 끊임없이 신제품을 내놓아야 하는 구조이기에 창의력이 없는 기업은 생존하지 못하며, 이런 환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국 뷰티 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간 깐깐하고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다가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바로 세계 최고의 뷰티 브랜드들을 탄생시켰다는 해석인데요.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 제품에 관세를 적용해도 이미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충분하기에 이를 극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관세 부분도 미국의 소비자들이 짊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미국의 물가는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런 상황이 되면 도리어 한국 제품들의 인기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봐야겠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았을 때 쉽지 않을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전문가들이 K-뷰티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K-뷰티는 한류로 인하여 떠오른 대표적인 산업군이죠. 문화 강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산업군이 바로 K-뷰티인데요. 하지만 이젠 K-뷰티 자체가 상징하는 것도 정말 놀랍죠. K-뷰티는 세계적인 미의 기준을 바꾸어 놓았음은 물론 미국 소비자들이 되려 관세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볼까봐 자국 대통령에게 화를 내고 걱정하게 만드는 위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새 전 세계 SNS에서 인기 많은 밈 중 하나가 한국을 다녀왔더니 완전히 달라졌다는 외국인들의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방문하여 피부와 외모 개선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한국의 미를 추구하고 한국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